상나라 은나라의 수도, 천자인 황제의 법칙. 우리의 역사는 아주 간단합니다. 어려울 것 없습니다. 자신을 가지세요. 헌원의 반란으로 치우천왕께서 개척해서 천도한 첩첩산중의 관중인 한양 장안에 있었던 제왕의 성 국내성을 차지하는 자가 천자인 황제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 역사 25사의 모든 왕조들은 이곳 국내성을 점령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읍을 정하든 아니면 다른 곳에 도읍을 전환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대표적으로 항우의 소초는 진나라의 아방궁에 있었던 국내성을 점령했지만 그곳의 아방궁에 불을 지르고 팽성으로 천도합니다. 물론 팽성의 정체는 초안대전에서 공개됩니다. 아마도 강한 충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송나라인 고려의 초기 수도 철원이 바로 철성인 국내성으로, 고려인 송나라는 그곳에 있지 않고 개성으로 천도했습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고려의 수도 철원이 현재와 같이 철제 근처에 왜 지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역으로 명조선은 고려의 수도 개성을 장악하고 3년 후 국내성인 한양 장안으로 천도했습니다. 그런데 신증 동국 여지 승남에서는 개성이 경도인 서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조선시대 왕들은 어디에 있었다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경도인 서울의 개성 아니면 관중의 한양 장안인 것입니다. 이렇듯 간단하니 역사의 진실을 알아볼 수 없도록 역사 전체가 두리뭉실 어영부영 넘어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한고조 유방이 갇혔던 한중인 그 첩첩산중의 관중이 초기였다는 사실은 아예 상상도 할 수 없었고, 그것이 한양 장안이라는 사실은 또한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업무를 인수인계하거나 후손들에게 유지를 남길 때 그들이 알아볼 수 없도록 말을 합니까? 아니면 쉽게 이해가 되도록 조치를 취하십니까? 우리가 보고 배워온 우리의 역사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역사를 조작하려면 그래도 좀 더 그럴듯하게 하던가. 상나라의 수도. 천조인 비단금자의 금성인 개성에 있었던 제후국 상나라는 한양 장안의 관중의 황제국 하나라를 멸하고 어디에다가 수도를 정했을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황제국 상나라의 수도는 하나라가 있었던 바로 그곳 제왕의 성 관중의 국내성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를 밝혀봅시다. 신증 동국 여지승남 한성부의 제용을 인용합니다. 한성부의 제용편에 박이중의 시에 도리가 바르고 고른데 배와 수레가 통한다. 강산이 겹으로 막히니 금성탕지보다 승하다 하였다. 권외의 시에 화기 높이 솟아 한강을 누른다. 금성천부의 유해지는 이 이상 없는 것이다 하였다. 전에 사람의 시에 호랑이 걸터앉고 용이 서린 듯 청구의 지역이다. 꽁의 문체요 새 나는 듯 구중궁궐이네 라고 했습니다. 한성부의 제용에 등장한 금성 당지란 금 땅에 있었던 성이 금성이고, 당지란 상나라를 건국한 탕왕의 연못이라는 얘기입니다. 상나라의 수도가 하나라가 있었던 박태의 부도성 부리성인 국내성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왕조는 이곳에 자리 잡게 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죠. 중국 역사 상나라의 수도가 있었던 곳을 우리의 지리지 신증 동국 여지승남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증 동국 여지승남에서 또한 상나라가 있었던 곳의 지명을 더 찾아봅시다. 충청도 온양의 군명을 온창, 온천, 탕정이라고 합니다. 충청도 신창의 군명을 온창, 굴직, 기량이라고 합니다. 충청도 온양과 신창은 온창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온양을 탕왕의 우멸인 탕정이라고 합니다. 상나라의 탕왕이 이곳에 있었으니 탕정이라는 지명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온양과 온주는 또한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황해도 연안의 군명을 염주, 온주, 오원, 양원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양천의 군명을 공암, 제양, 파릉, 양평, 양원이라고 합니다. 황해도 연안의 군명이 온주로, 경기도 양천과 황해도 연안은 양원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양평, 양원에 있었던 성이 양성으로, 양성은 적성, 단성, 강성, 귀성의 국내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리 지명을 찾는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진의 공국자 사마의를 인용합니다. 사마의는 중국 삼국시대 위나라의 정치인이자 군략가이며 훗날 그의 손자 사마염이 세운 서진의 기초를 세운 인물이다.
자는 중달이며 묘호는 고조, 희호는 선황제이다. 사마의는 한해 온현 효경리 사람이다. 사마소 한해 온현 사람이다. 위경원 4년 군사를 일으켜 대대적으로 촉을 공격했는데 이때 진공에 봉해지고 상국이 된다. 촉이 망한 후에는 진왕에 봉해진다. 함이 2년에 죽었는데 아들 사마염이 황제가 되어 진나라를 세운 뒤에는 그를 문제로 추존했다. 소진의 공국자 사마씨의 고향도 상나라 탕왕의 우물인 탕정이 있었던 온양으로 이곳 온양을 하내라고 합니다. 하내와 하양은 동일한 지명입니다. 경상도 하양의 군명을 하주 화성이라고 합니다. 신증 동국 여지스남의 화와 화는 동일한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화성은 화성이 됩니다. 정조대왕의 무대 화성은 진시황제의 아방궁이 있었던 국내성이라고 했습니다. 상나라의 수도는 이리 가도 국내성, 저리 가도 국내성입니다. 화성의 군명인 경상도 하양의 여건을 인용합니다. 하양현의 여건이 화양역입니다. 현의 서쪽 칠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화양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화양, 옛 촉지방 명칭이다. 화양국지 촉지에 의하면 지상에서 첨부라는 것은 원래 화양을 일컫는다. 이는 촉지방을 화영으로 부르는 말로서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고 했습니다. 한양 장안이 있었던 화산 밑의 양지 화양을 촉이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중국 역사와 우리의 지리지 신증 동국 여지 승함은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나라의 수도. 은나라는 상나라를 이은 나라인 상나라의 혈족국가입니다. 자, 이들 은나라가 있었던 곳을 찾아봅시다. 사기봉기, 은봉기 중 방경제 시기에 은나라는 이미 황하 이북에 도읍을 세우는데 방경제는 황하 남쪽으로 건너 다시 성탕의 옛 도읍 박에 거주하려고 하였으니 5차례나 도읍을 옮기면서도 일정한 거처가 없었다. 그래서 황하 이남으로 건너가 박을 정돌하고 탕의 시대에 시행했던 정사를 시행하고 나니 백성들은 편안을 되찾았다. 현지의 역사는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전부 그 실체를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그런다고 역사가 숨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나라 탕왕인 성탕의 옛 도읍 박에 도읍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박을 먼저 찾아드리겠습니다. 함경도 영흥의 군명을 박평, 쌍성, 화주, 당문, 장령, 화령, 역양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박천의 군명을 박주, 박릉, 독창이라고 합니다. 함경도 영흥과 평안도 박천의 군명 박평과 박주는 바로 은나라가 있었던 박으로 이곳이 밝은 박토였습니다. 함경도 영흥의 군명 쌍성은 총간부가 있었던 국내성이었습니다. 영흥의 군명 화주가 동방견문록의 와리즘, 코라산, 호라즘이었습니다. 황화란 관중인 한양장안에 흘렀던 한강, 압록강을 황하라고 불렀습니다. 그곳 황하의 남쪽이 하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은나라가 있었던 곳을 신증 동국 여지스남에서 또한 찾아봅시다. 평안도 은산의 군명을 은주, 흥덕, 동창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은산의 군명이 은주로 이곳에 황제국 은나라가 있었던 곳입니다. 평안도 은산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진강산, 현해 북쪽 오리에 있으니 진산이다라고 했습니다. 진강이랑 진지역에 흘렀던 강이 진강인 것은 지리의 기본 상식입니다. 전라도 나주의 군명을 진해, 금성, 금산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진안의 군명을 난지나 월랑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진해의 군명을 오산, 팔진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숙천의 군명을 진국, 평원, 숙주라고 합니다. 상계의 군명 진천, 진해, 진안, 진국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전라도 나주의 군명 비당금자의 금성은 개성으로 천주가 있었던 곳으로 개성에 가까운 곳에 은나라가 있었던 관중에 한양 장안이 있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천조인 금성 개성이 금강산 자락에 있었고 한양 장안의 국내선 자리도 역시 금강산 자락에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렇듯 현재 차이나 역사라고 조작된 하상은의 역사가 모두 우리의 역사였다는 것이며 이를 증명하는 서적이 성종 연산군 중종 황제의 명에 의해 기록된 신증 동국여지승남이었습니다. 이들 하상은의 황제들이 천황님의 신하인 당군이셨습니다.